자, 2030 세대를 가리키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앞자를 따서 MZ세대라고 부릅니다. 공정과 소통을 중시하는 MZ세대가 이제 기업의 핵심 실무 인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들이 주축이 된 비대면, 또 사무직 중심의 새로운 노동조합 문화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김성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생산직과 별도의 노조를 설립한 LG전자 사무직 노조의 회의실. 위원장은 31살에 입사 4년 차, 노조 간부도 대부분 20, 30대입니다. IT에 능숙한 젊은 세대답게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4천여 명 규모의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폭발적으로 반응이 오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에 비해 임원들의 성과급 비율이 훨씬 높게 책정된 게 노조 설립의 계기가 됐습니다. 사무직들은 반발했지만 교섭 대표 노조인 생산직 노조가 합의한 뒤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다, 아니면 주는 대로 받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적어도 지금 세대에는 이런 불합리함을 보고 그냥 넘기진 않는 것 같아요. 사측이 경력금 100만 원을 생산직에만 지급했던 금호 타이어에서도 지난주 사무직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이제 일방적인 통보나 결제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소통하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회사와 그런 관계를 좀 유지하려고. 현대차 역시 8년 차 이하 사무직과 연구직 4천여 명이 별도의 노조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생산직 협상의 주요 안건은 정년 연장이고, 사무 인력과 연구 인력을 노력에 대한 보상들이 줄어들고, 정년이나 자녀 학자금, 재취업 등을 중시하는 생산직 노조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20, 30대는 요구 조건부터 다릅니다. 합리적 의사결정과 공정한 보상을 중시합니다. 우리의 사정은 우리가 가장 잘 안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 교섭권이 없는 이들 소수 노조가 양대 노총 등 상급단체 조력 없이 독자적으로 교섭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실험적 시도에 그칠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성환입니다. 요즘 애들 왜 이래? 이런 말 사실 언제나 있어 왔죠. 그런데 요즘처럼 이 말이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다가온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기업들마다 요즘 90년대를 전후에 태어난 이 세대를 분석하느라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70년대생인 저도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준희 기자의 보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서울의 한 방탈출 카페. 1시간 안에 미션을 해결해 방을 탈출하는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허둥대는 한 남성. 문을 열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고정이라니까 그냥 껍을 뽑지 말고 부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쩔쩔매는 50대 남성은 입사 22년 차 상무. 그 옆에서 웃는 두 사람은 입사 3개월 차 20대 신입사원들입니다. 인출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못했어요. 제가 몸친가 봐요. 즐겁고도 어색해 보이는 이 현장은 한 통신사에서 3년째 시행 중인 사내 교육 프로그램. 신입사원들이 임원들에게 자기 또래 문화를 알려주는 건데, 신입들은 부회장님, 전무님들을 끌고 네일샵이든 셀카방이든 거침없이 다닙니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임원분들에게 뭔가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이 같은 프로그램은 최근 통신과 에너지, 금융회사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 중입니다. 목적은 MZ세대 배우기. 90년대를 전후에 태어난 세대의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퇴근 시간 한 대기업 사무실. 먼저 자리를 뜨는 직원들 상당수는 90년대생입니다. 회의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퇴근하는 편이. 일을 다 마친 거니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퇴근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못했던 선배들에게 이런 모습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불만도 나왔습니다. 약속 때문에 저는 퇴근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그 일들은 위에 남아있는 상사들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과연 누가 팀장이고 누가 부장이고 누가 사원이고
뭐 이모니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이모는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다 약속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MZ세대들을 보면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개인적인 워라밸 같은 거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는. 달라도 너무 다른 MZ세대에 당황했던 기업들은 그러나 이들을 기존 시스템에 맞춰 바꾸려 하기보다 이들을 연구하고 이들의 장점을 끌어내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1명, 2명 소수였으니까 좀 특이한 친구가 왔네. 같이 가자 이렇게 끌고 갔다고 하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아,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평생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크숍에선 임원들이 신입사원들의 강의를 경청하고 회장이 직원들과 즉석 문답을 주고받는가 하면 대면 보고를 싫어하는 MZ세대를 위해 사내 결제판 2만 개를 없애고 모바일 보고를 도입한 기업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역시 채용 공고에 꼰대 상사나 사내 정치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MZ세대가 많은 회사에선 한 달에 한 번 아침에 2명을 뽑아 즉시 퇴근시켜주는 복지제도가 만족도 1위입니다. 잘 보내세요. MZ세대는 풍족한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 급격한 기술 혁신을 접하며 자랐습니다. 온라인 디지털 세상에서는 위계라는 게 없잖아요. 상대가 나이가 몇 살인지 내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자랐고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만큼 현재의 워라밸이 중요하고 4차 산업혁명기라 선배 세대의 낡은 노하우가 절실하지도 않습니다. 취업 등의 기회가 바늘구멍이 되다 보니 불공정에 예민하고 그래서 성과급을 따지고 노조를 만들기도 하지만 기성세대들의 색안경은 때때로 억울합니다. MZ세대는 뭐 개인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저희는 조금 더 지금까지 계속 설명이 부족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달라 그런 정도만. MZ세대들도 본인이 납득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맡기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게 또 더 열정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들어요. 기업 안팎에 지진을 몰고 온 MZ세대. 이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들의 역량을 얼마나 끌어내느냐의 미래가 달린 만큼 기업들의 MZ세대 연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중소기업은 일단 알 기회가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떤지 모르니까. 급여가 조금 덜 받는 게 아닌가. 솔직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시대. 하지만 올 상반기에 목표로 한 채용 인원을 채운 회사는 10곳 중 3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곳은 뽑고 싶어도 뽑지 못했다는 건데요. 취준생들은 갈 곳이 없다는데 왜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걸까요? 길 위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곳은 해외 취업 박람회장입니다. 이곳에 모인 구직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십니까? 그럼? 베트남 쪽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해외 취업하면 좀 떠오르는 이미지나 기대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도전 정신인 것 같습니다. 개척 정신. 개척 정신. 길을 뚫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길을 뚫으셨잖아요, 오늘. 오늘 그 길도 잘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구인난에 시달리는데 해외 취업자 수는 5년 새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구인난 얼마나 심각할까요? 올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은 27만 명에 달합니다. 대기업은 전체 기업의 0.1%에 불과하고 절대 다수인 99.9%가 중소기업인데 청년들이 기피하다 보니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첫 번째 조건이 근로 장소와 근로 시간이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같은 급여 수준은 2위로 밀렸고 조직 문화가 3위에 올랐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어디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건데요. 이렇게 높아진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 현장인데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채용 공고들 붙어 있는데요. 뭐 사내 정원을 만들었다, 뭐 안마 의자가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주 40시간은 기본이고요. 뭐 맥주를 주는 것도 있고 여기는 지금 해외 워크숍을 보내준다고 써 있는데요. 한번 이게 맞는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저기 보니까 뭐 해외 워크숍 제공돼 있던데요. 그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입사 1년 뒤라는 제한이 있지만요. 그 뒤에는 해외 워크숍 참여, 출장 참여, 아니면 현지에서 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자 지금 다 계획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표 본인이 사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회사에서 네,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기업들. 트렌드에 민감한 스타트업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곳은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곳인데요. 뭐가 다른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좀 여기만의 좀 다른 점? 혹은 여기만의 야 이런 건 좀 특이하다 혹은 괜찮다 이런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영어 교육이나 다른 외국어 교육도 잘 돼 있어서 이제 회사에서 직급이 뭐 올라가거나 할 때 도움이 더 많이 되고 이곳뿐 아니라 인천의 한 제조업체는 특색 있는 구인 광고로 2명 모집에 1,5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도 유연한 기업 문화도 결국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데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살림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 혜택이라든가 대기업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결국 중소기업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 그러면 그 돈 어디다 쓰겠어요.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고 같이 사는 거지. 곳간에서 인심도 난다는데 중소기업 호가는 점점 비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중소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대기업보다 1%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크게 역전이 됐습니다. 대기업이 2배 가까이 높죠. 그렇다 보니 상위 0.1%의 대기업이 전체 기업 이익의 절반 넘게 독식을 합니다. 나머지 99.9%가 남은 몫을 놓고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대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4천만 원, 중소기업은 2,700만 원에 그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에 나누자는 협력 이익 공유제가 국정과제로도 제시됐지만 재계의 반발 속에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결국 산업 구조를 뜯어고치는 고민 없이는 청년과 중소기업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눈만 높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눈이 높아졌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모두가 눈이 높아졌다면 그건 눈만 높은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걸 겁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